그 이제 뭐 홍영표 의원님이나 아니면 뭐 윤정석 실장님 네. 등이 이제 공천에 이제 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신 네. 분들을 혹시 통합 차원에서 찾아가실 계획은 없는지? 이 공천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경선한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또 경선에서 결국은 탈락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유능하고 잘 준비된 후보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바랍니다. 정치 교체도 또 세대 교체도 인물 교체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도 가능하면 공정하게 배분되기를 바라십니다. 떡잎은 가지에게 역할을 양보해야 하고 또 다음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전 가지들은 또 그 역할을 마감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 순리죠. 지금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인지 저희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최대한 위로드리고 또 저희가 낮은 자세로 그분들 또 전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또 부탁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요새 그 낙천하신 분들 또는 배제되신 분들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뭐 통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거의 같은 마음이죠. 원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주 심하게 저를 원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고 또 평가가 있고 또 결정 자체는 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관이나 최고위원회의나 당무위원회 이런 집단적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죠. 함께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분들께서도 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처럼 현역 불패 이렇게 해서 썩은 물, 고인물 공천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 이해하고 함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해주실게요. 본인 참여 경선이나 본인 경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후보마다 의견이 있다 이런 나왔는데 근거가 대체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께서는 아마 과거 공천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취재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도전자와 현역 간의 1대1 구도는 사실 현역 의원들께서는 피하고 싶은 구도입니다. 과거에 보시면 3자 경선에서 소위 종다수, 과반수 아니더라도 최다 득표한 경우가 이제 후보가 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당 지역을 근거로 한 현역 의원이 계실 경우에는 1대1 경선을 하거나 또는 3인 경선일 경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 결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승부를 하게 되고 또 현역이
탈락하는 이변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망이 많습니다. 다수 경선을 하면 최대 득표한 사람을 해야지 왜 결선을 시키느냐. 결국 도전자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뭐 나름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이 양자 경선 또는 결선 제도는 우리 당이나 당원이나 또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원하던 바이고, 우리 현역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불편하고 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서는 지금까지는 한 명을 빼고는 다 현역이 지는 아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또 예상 외의 결과가 또 생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실 경우에는 양자 경선을 또는 결선을 한다라고 정한 것이고요. 근데 원외들끼리 하는 경우에는, 원내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는 굳이 결선을 안 해도 원외는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종다수로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냐 국민 경선이냐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해온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끼리 경선을 하면 충분히 당원들을 서로 조직했을 것이고, 그것도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5대5 국민 참여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그 특정 지역의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 그럴 때도 당원 50%를 반영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경쟁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 경선을 한 것으로 압니다. 아까 안산의 경우는 또 약간 또 특이하죠. 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지역이 서로 달라서 거기서 일정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경선을 채택했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공개된 여론조사 포함해서 최근 좀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좀 오차범위 밖까지 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질책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실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조용한 공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는 기본적으로 물소리가 납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진통 또는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소리, 경쟁과 갈등 속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혼란이라면 혼란, 소리,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웠구나, 소리가 났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결과가 증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들도 상당한 역할을 했죠. 국민의힘은 분신에 돈 봉투 받은 사람 공천해서
항의하고 난리가 나도 조용한 공천이라고 아예 보도에서 빼버리거나 미화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도 민주당의 경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들 그런 것들 마치 엄청난 갈등인 양, 균열인 양 이렇게 확대한 측면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혁 과정,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긴 이런 피할 수 없는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고 또 그 점을 최소화하지 못한 저희들의 좀 부족함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공천이 거의 막바지이고 대부분 결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부족하게 또는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이 균열과 갈등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함과 무능함, 이 무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해하는 눈으로 겉으로 포장된 또는 왜곡된 내용이 아니라 결과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현역 불패입니다. 그리고 검사 공천이나 측근 공천, 이 부정한 공천을 할 때도 아주 조용하게 언론에 또는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공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질을 잘 들여다봐 주시고 결과로서 과연 어느 당 후보가 새로운 후보를 많이 냈는지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훌륭한 후보를 냈는지를 살펴보시면 판단이 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